백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에 의한 전산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18회 전산쟁이의 영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프 모임이나 저희 단톡방에서 보시면 홍일점 분을 한 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리진님이라고, 리진님을 모시고, 이게 쉽게 모실 수 없었어요. 이 또 워낙 부끄러움이 좀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삼고 초려를 통해서 어렵게 모실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은 홍일점 리진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지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실제로 뵀을 때보다 이렇게 좀 처음 또 이렇게 녹음하신다고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딱 들어가니까 더 네. 떨리는데요. 이게 그럴 게 전혀 없습니다. 하긴 그때 저희가 쉐어드 IT 모프 모임 했을 때는 이미 술이 살짝 된 상태라 좀 편하게 많이 봤었죠, 저희 서로. 맞아요. 좀 많이 좀 떨리시고 그러시면 네. 옆에 맥주 한 잔 두시고 같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네. 리즈님 아시는 분도 많이 이미 있으시겠지만 또 저희 방송이 제법 많이 들어요. 이 회당 한 2, 3천 원 듣거든요, 최소. 네. 꽤 많이 듣기 때문에 또 리즈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하고 들어가시도록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통신 쪽 공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로 개발자로 이어져서 5년 정도 일을 해오다가 전산을 시작한 지는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네, 그러면 유명한 이제 공대 아름 출신. 그렇긴 했어요. 아니, 딱 봐도 공과대학교, 그래도 컴공은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컴공이 그쵸. 아니라 지금 정보통신 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정보통신 쪽이면 막 오실로스코프 보면서 뭐 헤르츠 대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통신은 약간 네. 전자랑 컴공을 그냥 섞어 놓은 거가 더 주였던 것 같아요. 뭐 CDMA랑 뭐 이런 거 주로 공부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냥 골고루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통신 아, 쪽은 조금 애매했어요. 취업 나갈 때. 아하. 네. 그러다가 이제 개발자로. 개발자로, 네. 개발자로 시작을 하셨구나. 근데 개발자분들은 또 이 운영 쪽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나름 자기 고집들이 좀 있으셔서 운영 쪽으로 잘 안 넘어오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자연스럽게 넘어오셨네? 음, 처음에는 솔직히 고민은 조금 많이 됐는데, 예. 근데 JD에서 개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개발도 하는 전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아, 들어오니까 없더라고요. 잡 디스크립션 안에서 봤더니, 네. 운영도 하는 개발자다. 그러니까, 네. 요즘 트렌드로 말하면 데브옵스네. 데브옵스네. 맞아요, 맞아. 근데 뭐 실제로 가봤더니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던. 네. 음, 굳이 그게 JD에 왜 있었나 싶긴 한데, 그냥 당한 다 거지 넣은 뭐. 것 같더라고요. 당한 네. 거지 뭐. 그냥 당한 거지. 그럼 전산 쪽으로 시작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관리자의 길을 걸으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아,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관리자가 그래도 갑으로 보여졌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개발자는 그래도 그 관리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하는 거니까 약간 조금 더 높은 포지션으로 가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옮기기도 했어요. 그쵸, 그쵸. 보통 이제 개발사 SI 업체에 소속돼 있으면 자기 원래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고객사의 사무실에 상주해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또 눈칫밥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소외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또 이 씁쓸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그쵸. 그래도 나는 개발자분들 오시면은 막 음료수도 잘 챙겨주고 잘했는데.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나중에 알게 모르게 그게 나오잖아요. 좀 그쵸. 예, 그럼 고객이니까. 이거 네. 안 돼요? 이거 그냥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좀 얄미운 인간들을 보면 지 퇴근하면서 일 시키고 하는 인간들 꼭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많았죠. 6시 근데 반 막 이럴 때 메일 보내놓고 내일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그쵸. 근데 전산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이 대상이 틀릴 뿐이야. 업체가 뭐 내 밑에 이제 해주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이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입장만 조금씩 틀릴 뿐이지, 뭐 누가 누구한테 갑질하고 이런 거는 좀 이제 더 이상 요즘 시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해요. 맞아요. 우리도 근데 그 거래처 그리고 이제 메인터넌스 해주는 벤더 스타 측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요즘 뭐 이제 관리자 생활 하시니까 느끼실 건데 네. 단 한 번도 나는 그 메인터넌스 업체 쪽 그 엔지니어 분들이랑 얘기할 때 큰 소리를 못 냈던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메인터넌스라는 비용은 약간 보험료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금액을 많이 책정 안 해주잖아요. 많이 책정을 안 그쵸. 해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온사이트로 서포트 받는 거 한 두 번, 세 번이면은 뭐 월에 받는 그런 메인터넌스 비용 갖고는 택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손해가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 돈 내가면서 그 엔지니어 분들 밥 사드리고 친하게 지내서 급할 때 저희 서비스 다 죽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항상 아쉬운 소리를 했던 기억이 제일 많아서.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저희가 개발자 입장으로서를 아니까 저도 지금 업체분들한테는 되게 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이제 이제 관리자의 길로 발을 들이신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두 포지션이요? 예. 음, 뭐,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음. 고민의 중간에 놓여 있는 시기라, 오케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예, 된다. 그래도 조금 예. 더 편한데, 그냥 편한데. 편한 거는 조금 전산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거는 제가 전산이 낫다고 말하기보단 저희 지금 회사가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관리자가 더 나은 네. 걸로. 관리자가 더 편하다. 관리자는 네. 세상 편하다. 뭐 이런 걸로. 전혀 편하진 않은데, 그냥 지금 회사의 워라밸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 맞아요. 워라밸이 중요해요, 워라밸. 네. 요즘 신년, 이제 신년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2019년이 시작됐는데, 매해 신년마다 사람들이 항상 계획을 잡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쵸. 이제 워라밸도 요즘은 꼭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걸 네. 넣기도 했고, 얼마나 실천될지는 감히 모르겠으나. 근데 제가 이제 신년 계획 얘기를 왜 또 꺼내게 된 거냐면, 오늘의 주제가 이 뭡니까? 전산쟁이의 영어 이야기잖아요. 그쵸.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사시는 수많은 분들이 신년 계획에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땐 당연히 다이어트, 그리고 맞아. 영어, 영어. 영어 공부, 또 뭐가 있을까? 뭐 자격증? 그치, 자격증. 뭐 그 정도는 여자친구 항상, 말씀하시려 했죠. 예, 저는 여자친구. 단체방에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여자친구를 원하시더라고요. 그쵸. 이게 뭐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네. 신년 계획 중에 항상 이 단골 손님처럼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영어인데 그게 계속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뭐야 영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잘 됐으면 더 이상 신년 계획에 올라갈 필요가 없네. 매년 올라온다는 거. 근데 지금 근 40년 가까이를 계속 이 영어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리진님은 어떠세요, 영어? 저는 영어도 영어인데 좀 다른 언어를 배워보고 싶거든요. 뭐 스페인어라던가. 근데 음, 다들 하는 말이 영어부터 일단 해라. 하고 있는 걸 끝내고 가라라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끝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새로운 언어는 아예 시도도 못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영어가 너무 힘드니, 일단 이 아이를 네. 살포시 제껴 놓고, 일단 다른 데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잠시? 네, 음, 그러려고 했는데 음. 다들 비추하더라고요. 좀 그렇긴 하죠. 영어가 워낙 비중이 크니까. 사실 맞아요. 영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은 다른 외국어들은 좀 빛을 발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맞아요. 특히 근데 지금 다니시는 그 직장이 외국계 기업 네. 아니세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영어를 더더욱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리즈님도. 맞아요. 지금 거의 모든 문서는 다 영어고요. 음, 영어로 회의도 매주 하고 있고.
그럼, 매주 한다는 거 보니까 위클리 미팅 같은데, 맞아요. 그 위클리 미팅을 하실 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어, 지금도 이게 화상회의다 보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막 스스로 머리를 때리면서 막 회의를 하거든요. 그만 말죠, 그만 말죠. 네. 저도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 기간이 제법 되니까, 네. 처음에 제가 진짜 영어가 너무 안 될 때, 그때 저의 수준이 딱 뭐였냐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딱 요거예요. 음, 그러니까 진짜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1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다가, 쌤 하고 부르면, 네? 나도 모르게 네, 아니, 예스 이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해요. 근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말을 못 하니까 를 끊어버렸어 그냥. 진짜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메일로 썼죠. 지금 우리 회선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끊겼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뭐 이걸로 메일로 썼는데 구라도 하루 이틀이지. 구라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정말 집에 가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희는 위클리 미팅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내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제법 많았어요. 전체 인원의 한 20%가 아니 한 30% 되겠다. 한 30%가 맞네. 네. 아예 그냥 외국인들인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회사 사람 내부에서도 회의가 많았겠네요. 그러니까요. 얼굴 보고 하는 음, 회의하는데 막 웃어. 막 웃는데 나만 못 웃어. 한 템포 늦게 웃는 거죠. 이렇게 웃는 음, 거. 이렇게. 근데 그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집에 와서 내가 군대에서도 안 울었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막 사람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 비판을 너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영어가 안 돼서 남들 다 우는 그 등신같이 진짜 이렇게밖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나. 이런 거에 대한 자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회의를 들어갈 때마다 녹음을 켜놓고 들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다시 들으려고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있을지. 맞아요. 저도 항상 네. 녹음기 따로 사가지고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해? 일단은 안 들리든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게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거 이제 녹음 네.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면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 왜 영어가 안 되면 시원 스쿨 뭐 그거 있잖아요. 아, 거기 네. 그 최시원 씨인가? 그분이 강사이자 거기 대표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강연한 거를 조금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 영어에 쏟아붓는 시간이 최소 1,000시간. 최소 1,000시간은 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가 이제 보통 다니잖아요.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때까지라 볼 수 있잖아요. 네. 아직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나?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한다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만 최소 1,000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학, 그리고 직장, 이것까지 포함한다 하면, 평생 2,000시간 이상을, 최소 2,000시간 이상을 영어 공부에 할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안 하진 않았거든요. 그쵸. 저도 이 정도의 시간을 노력했는데 여기다가 공을 들였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저도 그래요. 아니 그래서 네. 이제 오늘 그 주제를 영어로 전산쟁이의 영어 이야기라는 부분을 일부러 좀 잡은 게 사실 이 영어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로 인해서 전산쟁이의 이제 뭐랄까 대우가 달라지는 걸 전 너무 많이 느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거 좀 음, 느끼지 않으셨었어요? 음, 현장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이 구직 활동을 할 때의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회사에서 입사를 할 때 네. 그때 영어 성적이 되게 도움이 됐었다면서요. 네, 이게 개발자로 시작할 때
그 동기들 중에 영어 성적이 있는 사람이 딱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하. 너 영어 성적 있으니까 이제 너가 이쪽 글로벌 쪽을 담당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래. 사람이 뭐래도 있으면은 다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이게. 이게 근데 정말 시험을 위한 영어였지. 내가 뭔가를 정말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닥치면서 이게 그쵸. 하면서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당장 하게 되면 어떻게든 되긴 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영어가 이제 왜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전산생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진짜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음, 지금 회사까지 포함하면 이제 총 한 세네 번 정도의 이직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헤드헌터나 아니면 구인을 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그런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영어의 여부였었어요. 뭐 물론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영어가 이제 당연히 필수 값이긴 했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도 영어를 꼭 이렇게 꼭 강조를 하더라고요. 개풀 한국 사람들밖에 없고 한국 국내 영어만 하는데 그렇게 영어를 꼭 따지더라고요. 뭐, 맞아요. 중견기업 같은 어, 경우에는 자격증 요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들 나름대로의 그 가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그래도 음, 다 애들이 이만큼은 다 된다.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인력 시장에서 보면 정말 전산 관련한 업무 그리고 인프라든 뭐 개발이든 뭐든 간에 이 IT 관련한 그 커리어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영어가 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필요한 숫자보다 그 시장에 공급되는 숫자가 더 적어요. 네. 즉 아직까지는 몸값이 괜찮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음 말씀하세요. 지금 제 회사의 포지션도 음, 영어 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안 구해진다고 해서 예, 거의 포기 단계였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해서 그냥 그래서 외주 업체를 그냥 쓰려고 하다가 IT 관련돼서 외주 업체를 쓰려고 하다가 이제 딱 그때 이제 제가 면접을 보게 돼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정말 요게 되면서 그렇다고 또 이렇잖아요. 회사에 다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 영어도 되고 IT 관련 날리지도 되는 사람 뽑을 수 있어요. 한 1억 주면. 돈만 있으면 다 되죠. 예, 그렇게 두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냥 IT의 커리어만 있는 분에 비해서 영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제가 볼 땐 쉽게 그냥 표현하면 연봉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차이? 그 정도 온 것 음, 같아요. 영어가 되면 1,000만 원 더 받고, 영어가 안 되면 1,000만 원 못 받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이해를 하면, 영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연봉 1,000만 원. 요즘은 조금 올라서 음, 한 1,200, 300 정도 되겠네. 한 그 정도? 그 음, 정도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제일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에서 또 이제 아까 중견기업 같은 데는 영어 시험 성적 같은 것들 요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영어에 대한 능력치 내지는 시험 결과 이런 거를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또 이 IT 쪽에 이제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해외 취업. 음, 해외 취업 같은 게 좀 확실히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좀 기회의 문이 그래도 좀 넓은 편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희 고모부만 봐도 호주의 IT 기술 이민이라고 하나요, 그걸? 어쨌든 아, 기술 이민? 해외로 이제, 해외로 이제 그걸 이민을 갔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려고. 그래서 아, 그런 거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음, 아니, 물론 이제 호주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외국에서 꼭 취업을 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 좋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뭐랄까
한 장의 카드가 더 있는 거잖아요. 해볼 수 있는 뭔가 그쵸. 기회를 해볼 수 있는 한 장에 더 카드가 있는 거니까 그게 사실 IT 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가 되면 좀 행동 반경이 진짜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 처음 나갔을 때 홍콩을 처음 나가봤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군대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군대 가는 것보다 더 겁나. 이미그레이션 하는 게. 음, 내 돈 주고 관광하러 가는데도 그때 저 혼자 갔었거든요. 네. 혼자서 뭐 경험 삼아서 한번 가봐야 되겠지 가봤는데 아니,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조금씩 영어 공부를 좀 해보고 나가면서 써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해보니까 뭐 막상 해보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든 말은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문법 다 네. 개무시하고 일단 나 네.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 무대뽀 정신으로 하게 되면 또 어떻게든 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나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음, 그전에는 비행기만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을 타기만 해도 울렁증이 막 올라오는데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뭐 공항이나 이런 데는 다 영어가 되니까 그쵸. 가서 뭐 간단하게 화장실 어디 있어? 밥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나 이거 지금 뭐 얼마나 기다려야 돼? 보딩은 어디서 해? 뭐 이런 것들을 이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하지가 않더라고. 네. 활동 반경이 확 넓어지더라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 영어가 네. 꼭 회사에서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좀 삶의 좀 퀄리티를 높이는 높이는데 또 일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영어가 안 돼서 결국엔 여행을 가도 패키지밖에 안 가시거든요. 이 두려움이 아,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이게 또 네, 패키지의 맛은 또 있긴 있지만, 패키지의 네, 맛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좀 젊은 분들은 또 자유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좀 편하게 좀 어디, 진짜 현지인들 가는 데서 가서 경험도 해보고 이런 거 하려면 말이 좀 돼야 되잖아요. 보면, 아까 뭐 제가 윤택한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삶의 퀄리티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한 5개가 되는데, 리진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산층이요? 한번 맞춰보세요. 음, 나는 중산층이야 하면, 집이 있다. 오케이, 집 있고, 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 뭔가 돈이 있다, 뭐, 돈이 어, 좀,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차가 있다. 차가 있다. 다 뭐, 다 뭐가 있어야지만 되네. 음, 거의 뭐, 지금 리진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네. 거의 다 들어맞는데, 첫 번째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 이게 첫 번째. 아까 집 얘기하셨죠? 두 네. 번째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세금 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 소유. 그리고 네 음, 번째는 이제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이 최소 연애 한 번 이상은 다닐 수 있는 정도. 쭉 뭉쳐서 보면 결국에 다 돈 관련한 얘기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말씀하셨다시피. 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래요. 근데 프랑스 얘기를 해주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음, 악기 하나 다룰 수 있고 네 번째는 어, 자기만의 레시피를 갖고 있는 요리를 하나쯤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약자를 도우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분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그 사회 문제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정도? 뭐, 이 음, 정도를 그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좀 저희가 갖고 있는 뷰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러게요. 저는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이제 오늘 주제랑도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 외국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삶의 퀄리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외국어라고 얘기한 게 일단 활동 반경이 달라지고 사고의 틀도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 구글에서 떠다니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 중에 한국어로만 지원되는 부분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기껏해야 뭐 한 1%, 2%? 그 정도 될까요? 나머지 음, 컨텐츠는 절대 다수가 뭐 물론 중국어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말도 있겠지만 영어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 자체를 외국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버리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뭐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이제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빠른 애들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요즘은 근데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가르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이 유명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네. 아이들은 또 애들은 또 멘트가 세잖아. 생각 없이 가니까. 아빠 이거 영어로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의기소침해진대.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자녀들한테 너무 이게 좀 창피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이런 것도 영어를 좀 해놓고 나면 좀 애들 교육시킬 때도 좀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음,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영어는 살면서 좀 어느 정도는 해놔야 여러모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애들 시대 때는 더 영어를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음, 그때 이제 또 대화가 통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려면 준비를 맞아요. 해놓는 게. 어느 정도는 또 아름답게 살려면 이거를,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영어는 내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좀 사고의 태도를 조금 바꿔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본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건데, 그 어떻게 배울 거냐? 영어를 어떻게 배울 거냐?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시도들을 해봤어요. 뭐 다이어트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랑. 뭐 무슨 사과 다이어트, 고지방 다이어트, 뭐 덴마크 다이어트, 하여튼 뭐 이름도 엄청 많듯이 다이어트도 이 영어 학습법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요즘 뭐 이렇게 한동안 네이버에 계속 뭐 나왔던 뭐 서울대 학생들이 쓰는 진짜 영어 학습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서두에 말씀했던 뭐 시원스쿨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종류가 너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경험은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뭐 따라 해보고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야지 음,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를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 저기 리지님은 영어 공부하신다고 어떤 거 좀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시작했던 케이스라서 대학 때 아, 정말 많이 버벅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한 3개월 정도로 아, 도저히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처음 외국인 이제 만나는 거였죠. 그래서 네, 어느 나라로 갔었어요? 호주로 갔다 왔어요. 아, 호주로? 네. 근데 가가지고 뭐 이제 나갔으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같이 갔던 한국인들끼리만 이렇게 여행 다니고 돌아왔던. 아, 예, 최악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말도 뭔가 하고 싶으면 제가 안 하고 이제 선배한테 부탁해가지고 요거 좀 통역해달라 그러고. 예, 아, 그때가 조금 너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빡세게 하고 싶어서 서울여대에서 그 방학 동안 하는 영어 캠프 같은 게 있었어요. 아. 한 달 동안 가둬놔요. 아예. 어, 그 약간 그 살 빼러 가는 그 단식원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비슷한 느낌이고 가둬놔서 핸드폰도 다 뺐고 아, MP3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갖고 있긴 해주는데 대신 그 MP3 내에 한국 노래가 있으면 안 되고. 예, 아,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기숙사 생활 이제 같이 하니까 한 달 동안 갇혀 있으니까 이제 기숙사 내에서 한국말이 들리면 이제 바로 벌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타이트하게 영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고 그냥 9 to 6로 수업 듣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단어 테스트하고 그리고 뭐 가끔 주말에는 이런 영어 연극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계속 영어만 쓰게끔 한 달 동안. 아,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진짜? 네,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잠깐 음, 잠깐 하는 것보다는. 인텐시브? 네. 괜찮네. 근데 방법은 좀, 그, 되게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방법론적으로 보면, 되게 상상을 해보니까, 조금 좀 살벌하긴 하네요. 좀 살벌하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인들끼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다 벌점이고 그게 또 음, 비쌌어요. 그게 거의 한 음, 학기 등록금이었으니까 그 한 달치가. 엄청 비싸네. 예, 그러니까 그 서울여대 음, 학생들한테는 좀 쌌죠. 근데 음, 그게 아닌 뭐 타 대학교 학생들한테는 되게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아, 벌점이 쌓이면 이거 이제 퇴출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 어, 돈이 나가! 날아가게 되는 거라. 예. 아, 그래, 맞아. 사람이 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좀 필요한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정말 이제 뭔가 이런 환경에 계속 있어야지만 좀 많이 늘겠구나 싶긴 진짜 하더라고요. 그 환경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 외국계 회사로 이제 입사를 할 당시에 영어 수준이 너무 정말 처참할 정도였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1차 면접을 저 HR 쪽 분이랑 보는데, 그 음, HR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뭐 듣고 오셨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고 외국 쪽에 있는 뭐 리저널 오피스 쪽이랑 많이 그 대화를 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 영어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영어 인터뷰를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일을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경력직으로 가는 거였던 자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신입생들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뽑을 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가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음, 어거지를 그래도 하는, 그래도 그 성의는 보여야 될 거라서 어거지를 막, I went to,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질질질 짜면서 진짜 했더니 한 1분 정도 들으시더니 거기 HR 분이,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끝났구나. 여기 끝났구나 해서 이제, 에이, 나와서 담배 하나 피자. 뭐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2차 면접 내일 근데 언제 갈 수 있냐고. 그래서 나 어,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쁜 게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어, 내가 한 걸 아는데 내가 거기서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보자는 거지? 근데 뭐 어찌됐건 보자는 거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 알겠다고 해서 이게 스케줄 잡고 다시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때 당시 이제 부서장 될 분이 딱 들어오시면서 딱 첫 마디가 영어 못한다면서요. 딱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좀 이게 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당신 전임자가 있었다. 어, 진짜 하와이 I'm fine thank you and you밖에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저의 그 부서장님이었던 그분 또한 여자분이셨는데 경상도 청도 분이시거든요. 네. 나도 청도 초원에서 올라와서 영어 한마디도 못했었다. 그런데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커리어랑 기존에 일했던 커리어랑 뭐 제 캐릭터는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근데 영어가 음, 이제 너무 이제 안 된다는 게 좀 걸리긴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음, 된 거거든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2차 면접에서 이제 저희 아시아 IT 팀장님이랑 이제 스카이프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음, 이제 뭐 어느 정도 말을 해보면 이제 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지만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회사 들어와서 영어를 이제 닥쳐서 배우게 된 케이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학원 하나 다닌 거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맞아요. IT 팀장이 그 사람도 이제 영어가 자기 주 언어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니까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진짜 막 눈물 나겠더라고. 이게 되게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누구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좀 믿음을 받는다는 거 되게 뿌듯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의 동기부여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아, 내 이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을 주면 안 되겠구나. 음, 왜냐면, 그래도 믿고 뽑아줬으니까,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됐고, 그리고 좀 더 뭐냐면 아까 뭐 위클리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얘기했듯이 무시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영어를 음, 못한다고 무시를 대놓고 해요. 그쪽 애들은 또 나 네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말 똑바로 하라고 또 원래 외국 사람들이 좀 이제 표현 자체 되게 스트릭하잖아요. 세게 나가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막 상처 받았거든. 근데 그걸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낮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원래 한국 발음은 다 그래? 약간, 그러니까 대놓고, 모르겠어요. 미국 쪽은 되게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법으로도 강력하고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겪었던 외국인들은, 뭐 농담이었는지 뭐 진담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그런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림을 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아주 내가 영어 똑바로 해가지고 나는 제대로 쌍욕해준다 내가 진짜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네. 리지님은 뭐 그 영어를 배울 때 동기부여됐던 부분이 뭐 특별한 게 혹시 있었어요? 음, 저는 원래 애초에 동기부여 자체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맞아, 맞아. 예, 그것도 큰 동기부여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막상 들어왔는데, 제가 항상 꿈꿔왔던 그 제 영어 실력은 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는 게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그 부분이 이제 본인한테 동기부여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도 똑같았는데 저 신입 때 어디지? 부산에 출장이 있어서 아침에 저희 부서장님이랑 같이 김포공항을 같이 갔었어요. 근데 김포공항에도 보면 이제 국제선도 뜨고 하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는. 네. 갔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다 출장자들이 많으니까 음, 노트북을 하나씩 탁 들고 앉아가지고 다 네이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네. 네이버 보시고 있긴 한데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이미그레이션 하러 들어갈 때 보면 이제 안에 랩탑 있으세요? 노트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 하고 어, 딱 빼놓잖아. 네. 그걸 그렇게 하고 싶대. 그걸 그렇게 하고 싶대. 국제선 라인에서. 아, 아, 그 멋있죠.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있어 네. 보이잖아요. 예. 저기, 행선지가 어디시죠? 그러면, 예, 뭐, LA요. 뭐, 아니면, 예, 뭐, 저기, 뭐, 뉴욕이요. 막,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 어,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음, 저는 근데 전에 개발자로 있었을 때 글로벌 쪽이다 보니까 출장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미국을 그때 미국 출장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음, 대학교 여자애로 보이는 애가 네. 저를 되게 오더니 혹시 무슨 일 하니요? 어, 출장으로 온 거냐고 이렇게 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출장으로 온 거라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다네. 딱 그 학생도 마침 그 IT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이렇게 나중에 해외로 출장 다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말해서 음. 되게 막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언니처럼 정도는 되고 아닌데. 싶어요. 언니가 어, 제 롤모델이에요. 이런 느낌. 나는 전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근데 저 학생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게 그치, 커 동기부여가 될 보이지. 수 커 있잖아요. 보이지. 예. 지금이야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는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모를 때 이렇게 좀 우상시 되는 부분이 있잖아. 우와 멋있다 괜찮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한 3년 전에만 해도 한 번 연락이 또 오긴 왔었거든요. 그때 번호 교환을 했었어가지고. 진짜요? 쉽지 예, 근데 않은데. 또 지금은 또 다시 연락이 끊기긴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게 음, 생각났네. 음, 저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런 거를 꿈꿔 오다가 드디어 외국계 그런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나름대로 우여곡절을 겪어서 첫 번째 해외 출장을 혼자 가봤었어요. 음, 혼자 가봤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기가 조금 틸랑말랑 할 텐데
그 회사에 다른 건 다 별로 안 좋았는데 정말 좀 인상적인 그런 베네핏이 뭐냐면 비행 시간이 6시간이 넘어가면 음. 6시간이 넘어가면 비즈니스를 끊어줘요. 직급에 상관없이. 와, 그러니까 좋은 회사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덩치가 원체 크다 보니까 덩치가 크면 이코노미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어, 이제 그 뭐야 그런 룰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외국인들만 그렇게 그 비즈니스 끊어주면은 그 한국 직원들이 또 이렇게 뭐 안 상대적 받아줘. 박탈감이 좀 생길 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룰을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암튼 음. 여하튼 비즈니스를 끊을 수 있는데 근데 비즈니스를 타봤어야 알지. 갔더니 라운지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먹을 것도 쫙 깔려 있고 뭐 술도 쫙 있고 뭐 맥주도 있고 양주도 있고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쭉 즐겨주고 돌아오는 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 그 독일 항공사 쪽 그 뭐야 라운지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나 이거 티켓 비즈니스인데 여기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여기 당연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먹고 있는데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가서 하여튼 다 그쪽 그 노랗고 파랗고 이런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 또 이렇게 보면 튀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네. 쓱 가서 봤더니 누구냐 했더면 그분 있잖아요. 그 왜 그 뭐지? 그 지휘하시는 분이 금난세 선생님. 아, 금난세 선생님이 거기서 이 딱 그 샌드위치를 딱 한 입 베어 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 그랬더니 이게 한국말이니까 바로 반응하시잖아요. 딱 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출장 왔다가 지금 여기 잠깐 있는데 선생님 뵈서 내가 누구한테 한 번도 사인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네. 선생님 사인 하나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뭐 그러시라고. 근데 되게 그 클래식 하시는 분이라서인지 되게 좀 엘레강스 하시더라고. 어. 딱 하더니 제가 그래서 이제 펜이랑 종이랑 해서 드리면서 거기서 저의 이제 역대급 실수가 나오죠. 예, 정명훈 선생님 저 항상 존경합니다. 했더니 딱 하시면서 나는 금난세예요. 아직도 그거 갖고 있긴 한데 그때만 생각하면 이게 얼굴이 화끈거리긴 한데 근데 확실히 거장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그런 일을 겪어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지 말고 자기한테 투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뭐 아까처럼 아까 저 리즈님이 공항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런 대학생 친구처럼 언니처럼 외국 출장 다니면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순 겉멋만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왜 겉멋이야? 멋있잖아요. 사람의 그쵸. 그런 뭐랄까 욕망은 되게 순수한 거잖아요. 멋있으면 따라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근데 그런 맞아요. 걸로 동기부여를 잡고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